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60에도 병원을 달고 사세요.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한 내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걸음걸이도 씩씩하시고 말씀도 또렷하세요. 선생님, 저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지키면서 살았어요. 반대로 60 초반인데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약만 10가지가 넘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저도 건강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년에 지킬수록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에이, 그런 거 다 알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건강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시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새벽에 일찍 깨고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잠을 적게 자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생리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 회복 시간도 느리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넘어져요. 어지럽고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하루에 4~5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요. 그럼 그냥 일어나요.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근육도 제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지고 다치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을 자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노년에는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에이, 그렇게 오래요? 네, 맞아요. 새벽에 일찍 깨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산책하면서 30분만 해도 좋아요. 둘째,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셋째,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휴대전화 끄세요. 그리고 낮잠은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비법이 있어요. 낮잠은 점심 식사 직후가 아니라 한두 시간 후에, 그것도 30분 이내로만 자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해요. 특히 식사 직후 바로 눕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뇌의 혈액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양도 줄어들어요. 자칫하면 뇌의 혈액 부족으로 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점심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낮잠 주무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이 계세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설거지 정도만 하세요. 최소 1시간은 눕지 마시고요. 졸리면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만 붙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낮에 활동할 힘이 생깁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 하지 마시고 나이 들수록 더 잘 자야 해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고기는 안 먹어야지. 콜레스테롤 올라가잖아.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넘어져요. 힘도 없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너무 적어요. 뼈도 약하고요. 식단을 물어봤더니 거의 채소와 과일만 드시더라고요.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무서워요. 할머니, 그게 오히려 문제예요. 사실 노년에 고기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채식만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색이 빠져요. 치아와 뼈가 약해집니다. 심혈관 질병도 올 수 있어요. 이게 다 망간이라는 영양소 부족 때문이에요. 망간은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탄수화물, 생선, 고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다고 채식만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주일에 최소 3-4번은 드세요. 한 번에 손바닥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닭고기, 생선, 돼지고기, 쇠고기 골고루 드시고요. 특히 생선은 정말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호르몬도 만들고 세포막도 만들어요. 문제는 과하게 먹는 거지 적당히 먹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더 위험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에서 정상 범위면 고기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고단백 음식은 체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노년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통증이 와요. 그래서 고기를 드셨으면 칼슘이 많은 음식도 함께 드세요. 우유, 치즈, 멸치, 두부 이런 거 좋아요. 하루 우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니까 물도 많이 마셔주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요. 결론. 채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고기도 적당히 드세요.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먹으면서 동시에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어요. 갈비를 먹다가 뼈가 목에 걸렸어요.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먹다가 그만 삼켜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목 근육과 중추 신경계 기능이 떨어져요. 감각도 둔하고 동작도 자유롭지 못하죠. 특히 입안과 목 근육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사례가 들리기 쉽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사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각해요. 사례가 심하게 들리면 질식할 수도 있고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 폐렴이 올 수도 있어요. 노년의 폐렴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노인 사망 원인 중에 흡인성 폐렴이 정말 많아요. 음식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폐렴인데 한번 걸리면 치료도 힘들고 재발도 잘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말을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입에 음식이 있을 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꼭꼭 씹고 완전히 삼킨 다음에 말하시고요. 그럼 식사 시간이 너무 조용한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음식 맛에 집중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가족과 이야기는 식사 전이나 후에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는 쉬어야지 하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반대로 소화시켜야지 하고 막 걸으시기도 하고요. 둘 다 좋지 않아요. 식사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배 쪽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뇌로 가는 혈액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졸린 거예요. 노년에는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요. 혈관도 좁아져 있고요. 그래서 식사 후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만 있거나 반대로 과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집안일 정도만 하세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쉬거나 산책을 나가시면 됩니다. 식사 직후 산책이 소화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노년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때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그냥 편한 대로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노년에 똑바로 누워서 자면 큰일 나요. 왜냐고요? 똑바로 누우면 혀를 움직이는 근육과 목 조직이 이완돼서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콧꼬리가 심해지고 심하면 수면 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뭐냐고요?
자다가 숨이 멈추는 거예요. 몇 초에서 몇십 초까지 숨을 안 쉬는 거죠. 본인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정말 무서워요. 이러다 안 깨어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부인 말씀이 남편이 자다가 숨을 안 쉬어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검사해보니까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도 피곤해요. 낮에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요.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반드시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옆으로 자면 기도가 확보돼서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콧꼬리도 줄어들고요. 근데 저는 자다가 자세가 자꾸 바뀌는데요? 괜찮아요. 잠들 때만 옆으로 누우시면 됩니다. 자다가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의식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잠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혹시 옆으로 자면 어깨가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럼 베개를 2개 쓰세요.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2다리 사이에 끼우세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아프고 너무 낮으면 콧꼬리가 심해져요. 똑바로 누웠을 때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딱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에서 머리까지의 간격만큼 베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목뼈가 일직선이 되거든요. 베개가 안 맞으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높이를 조절해 보세요.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콧꼬리도 줄고 목도 안 아프고 숨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5번째, 여러분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매일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젊을 땐 그래도 되는데 나이 들면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60대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온몸이 가려워요. 긁다 보니까 상처가 생겼어요. 피부를 보니까 건조해서 갈라져 있고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어요. 할머니,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매일 해요. 깨끗해야죠. 그게 문제예요. 너무 자주 씻으시면 안 돼요. 노인의 피부는 얇고 주름이 많아요. 거기에 피부의 지방층이 줄어들어서 보호막이 약해요.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때 미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아요. 피부를 자극하는 비누로 팍팍 문지르면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갈라짐이 생겨요. 그러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얼마나 자주 씻어야 하나요? 여름엔 이틀에 한 번, 겨울엔 사흘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씻으려면 샤워만 가볍게 하시고 일주일에 1~2번만 제대로 목욕하세요. 비누도 중요해요.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비누는 피하세요. 순한 성분의 비누나 샴푸를 쓰시고 온몸에 다 바르지 말고 필요한 부위만 쓰세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목욕하고 5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효과가 좋아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비결입니다. 어떤 보습제가 좋아요? 향료나 색소가 안 들어간 순한 제품이 좋아요. 바셀린이나 글리세린 같은 단순한 성분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비싼 제품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는 더 건조하니까 듬뿍 발라주세요. 겨울에는 온몸에 바르시고요. 하루에 2~3번 발라도 괜찮아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한 물이 딱 좋습니다. 시원하게 뜨거운 물로 씻어야 상쾌한데요? 그게 피부를 상하게 해요. 목욕 시간도 너무 길면 안 돼요.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반신욕도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물에 있으면 피부의 지방이 다 빠져나가요. 때를 미는 건 한 달에 1번 정도만. 그것도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가볍게 각질만 제거하는 정도로 하시고요. 피부가 빨개지도록 미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이건 몸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젊었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70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해요. 검사해보니까 몸은 별 문제가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하루 종일 옛날 생각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살맛이 안 나요.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혼자 남았잖아요. 추억에 잠겨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탄식과 감상에 빠져서요. 이게 문제예요. 추억에 빠지면 적막감과 고독감이 깊어집니다. 소극적인 마음 상태가 되면 뇌에 부담을 주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 쉬워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노년기의 스트레스 회복은 젊었을 때보다 느려요. 한번 우울해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오늘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생각하세요. 취미 생활도 좋고 봉사 활동도 좋아요. 제 환자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항상 밝으세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선생님, 저 바빠요. 노인정에서 댄스 배우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요. 바쁘게 사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도 사라지고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도 자극받아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가족 사진 보면서 우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수다 떠는 게 훨씬 건강해요. 옛날 노래 듣는 것보다 새로운 노래 배워서 부르는 게 더 좋고요. 물론 가끔 추억에 잠기는 건 괜찮아요. 아름다운 추억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추억을 떠올렸으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오늘은 뭘 할까?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뭘 만들어 먹을까? 이렇게 현재의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6가지 생활 습관을 배웠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나이 들수록 더 충분히 자야 합니다. 최소 7시간. 그리고 식사 직후 낮잠은 위험해요. 둘째, 채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칼슘도 챙기세요.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 먹으면서 말하지 마세요. 살에 들리면 정말 위험해요. 식사 후엔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넷째, 절대 똑바로 눕지 마세요. 옆으로 주무세요. 그래야 숨쉬기 편하고 코골이도 줄어요. 다섯째, 목욕은 자주 하지 마세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목욕 후엔 꼭 보습제 바르시고요. 여섯째, 추억에 잠기지 마세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바쁘게, 즐겁게 사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사실 오늘 배운 내용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다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다시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건강 수명의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노인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하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키는 거니까요.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배운 습관들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